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놀라곤 하는데요. 제가 겪었던 일이 세상에서 제일 소름 돋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엄청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 저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가장 무서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화들짝 놀라실 게 분명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화목한 집에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유하신 성격이었고 저는 외동딸이었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몽땅 받으면서 자라왔죠. 그러다 보니 제가 딱히 사고를 치지 않으면 저희 집안에 큰 소리가 날 일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금슬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른 이런 부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였는데 공무원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남자의 직업이나 재력보다는 사람의 성품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상대 남자는 얼굴도 잘생겼었고 매너까지 좋았죠. 다행히도 둘 다 마음이 맞아서 그날부터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고 생각될 만큼 잘 맞았죠.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너무 정확히 맞으니까 쌍둥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날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갔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되게 담백하게 저에게 청혼을 했고 저는 당연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남자친구에 비해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 부모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도 없고 혹시라도 저를 싫어하시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너희 부모님 같은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워낙 화목하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정이 깊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닥 부모님과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가끔씩은 친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며 남자친구의 말을 장난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처음으로 남자친구네 집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자친구와 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서 직업과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손이면 집안에 뭐라도 도움이 되는 짓을 해야지. 에휴, 이라는 말을 작게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가 싶어서 이해가 안 되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남자친구 보고 할 말이 있다며 잠깐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그들을 기다렸는데 방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가 다 들려버렸습니다. 너 진짜 미쳤니? 공무원 한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 공무원 반대는 안 하겠지만 결혼할 여자는 돈 많은 여자로 데려오라고 했잖아. 너 진짜 집안 거덜낼 생각이니?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밖에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직업으로 꿀려본 적은 없거든요. 또래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벌어주고 주위에서 부러움도 많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돈 많은 여자를 데려오길 원했나 보더군요. 남자친구는 그 말을 제가 다 들었을 것을 예상했는지 방문을 열고 나와 제 손목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까지 남자친구가 부모님의 말을 듣고
결혼을 포기하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예상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말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결혼해, 우리. 저는 남자친구만 믿었고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해도 저희는 고집대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집 부모님은 결혼을 너무 축하해 주셨기에 너무 힘들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혼인신고를 할 때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둘이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둘이서 분가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돈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시작부터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저희 돈으로 시작을 해서 가난하긴 했죠. 그래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의 인연은 끊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부모의 연은 끊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시댁에 연락을 드리더라고요. 버는 돈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며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드렸고 안부 연락도 계속 드렸지만 무시하셨어요. 돈은 계속 받으셨지만 저희 연락은 받지 않으셨죠. 저와 남편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다 쓰시면서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니까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연락도 2배로 많이 해주시고 자주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장모님, 장인어른 그 이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나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가끔씩 정말 친부모님 같다고 했죠. 저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 덕분에 평생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의 문제만 아니면 그래도 나름 행복한 편이었어요. 저희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대출도 하지 않았고 저축도 꽤 많이 하는 편이라 돈도 금방 모였고 부부의 금슬도 좋았으니 남부러울 거 없었죠.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행복할 줄 알았고 아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방심을 하면 안 되나 봅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저녁밥을 같이 먹어요. 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집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저녁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남편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고 저녁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이 이쯤 되면 집에 올 시간이 되었는데 올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았고 저녁 식사를 다 차리고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았죠.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졌고 저는 화가 나서 밥을 먹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인가 싶어서 급히 받아보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은 지금 남편분이 많이 다치셨거든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라고 했죠. 순간 심장이 미칠 듯이 빨리 뛰었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남편은 수술 중이었고 간호사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통사고라고 했죠. 버스를 타고 오다가 큰 화물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울면서 수술실 밖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그리고 연락을 받고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저는 운채로 뺨까지 맞으니까 현실 분간이 되지 않더라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면서 머릿속이 온통 멍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몸 조금이라도 망가지면 다 네 탓이야! 라고 했죠. 그리고 한 대 더 때리시려고 하는 걸 시아버지가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멍하니 상황 파악만 하고 있었죠.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저와 시부모님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냉전 상태로 묵묵히 의사 선생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저는 바로 중환자실로 갔죠. 시부모님은 병문 안을 오시지도 않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병실에 있어 주시면서 걱정을 해주셨고 드디어 남편이 눈을 떴죠. 남편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있으니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울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에게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사고까지 나서 돈 나가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혼을 냈죠. 다행히도 남편은 몸이 괜찮아 보였지만 딱 한 가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한 후유증이 있었거든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 소변 장애가 있어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도 꼬박꼬박 먹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살아계신 것도 대단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슬퍼하지 않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병원을 갈 때마다 제가 늘 같이 가주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죠. 남편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들리다 보니 확실히 돈이 부족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기에 부담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희의 경제적인 상황을 저희 부모님이 아셨는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고 저희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고집을 꺾기 힘드셨는지 시부모님에게 따로 연락을 하셨나 봐요. 김서방이 아프니 넷이서라도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자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가 시부모님에게 남편의 신장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아셨고 결국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시부모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손바닥으로 저를 마구 때리셨어요. 너랑 결혼해서 다 망했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신장 망가질 일 없었다고. 당장 물어내! 이 말을 하면서 저를 때리셨고 저는 울면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가요? 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가 난 건데 이렇게까지 제 탓을 하시니 억울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말려주어서 상황이 끝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남편의 몸에 집착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서 내쫓았고 저는 펑펑 울면서 시부모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남편도 원래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시는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둘 다 의문을 가졌고 그냥 단순히 부모라서 자식 걱정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내쫓고 마음에 조금 걸려서 며칠 뒤 저희가 사과를 드리러 찾아뵙기로 했어요. 남편은 원래 살던 집이니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저희의 연락을 받지 않으시니 연락도 없이 찾아갔죠. 시댁에 들어가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잠깐 밖에 나가셨나 싶어서 남편이랑 같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자기 집에 와서 반가웠는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어요. 안방에도 들어갔다가 자기 방에도 들어갔다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분 뒤 갑자기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안방으로 달려갔고 남편은 쓰러져 있었어요. 남편의 손에는 서류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 서류가 뭔지 확인할 틈도 없었고 저는 바로 신고를 했죠. 얼마 뒤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후송시켰고 남편의 손에 쥐어진 서류는 급하게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가 왔었고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었어요. 긴급하게 수술을 했고 저는 또다시 수술실 앞에서 울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오셔서 다시 저를 혼내셨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두 분이서 조용히 속삭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줄 아셨는지 저에게 대화 소리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아이씨, 며느리 때문에 타망했네. 돈 많이 쳐준다고 했는데 신장도 망가지고 심장도 수술 중이고 며느리 때문에 우리 돈 몇 푼이 날라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남편이 제발 목숨이라도 살아서 나오길 바라고 있어서 대화를 듣기만 하고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살리긴 했지만 지금 생사로 오가는 상황이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저는 정말로 미친 듯이 눈물이 났고 남편이 이대로 가다 죽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의사의 말을 듣고 저를 다시 때리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을 막았던 건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막다가 같이 맞으셨고 네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 몸이 다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지. 이 말을 내뱉고 사라지셨고 의사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병실에서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혼자 있었으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친정부모님이 늘 옆에 있어 주어서 한결 나았죠. 그리고 제가 새벽에 부모님을 보내고 저 혼자 남편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자리 사람인가 싶었지만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저는 두 눈을 감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몰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얘 몸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귀여운 딸로 데리고 오자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아들이 집안을 먹여 살릴 거라고 고집 피워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돈도 못 벌고 몸도 다 망가지고 키운다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데 남의 자식 이렇게 키운 게 평생의 한이다. 아이고 돈 아까워.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었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고 김 실장한테 뭐라고 말해. 내가 가져간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말이 나오지 않았죠. 두 분은 그 말을 하고 병실을 나가셨고 저는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제 남편은 그들의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한 거죠. 그때 저는 순간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에 보고 있던 서류가 떠올랐고 가방에 넣어두었던 그 서류를 열어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서류들과 입양 서류들이었거든요. 남편은 아마 그 서류를 보고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평생 자신의 친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남이라는 사실도 너무 놀라울 텐데 그걸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면 너무 무서웠겠죠.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얼른 몸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부모님이 찾아오셔서 그만 남편을 보내라고 했어요. 미련하게 다 죽어가는 사람 붙잡고 있지 말고 그만 장례를 치르라고 했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예상외로 고집을 피우는 저를 보고 당황해 하셨어요. 그리고 독하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며 병실을 나가셨고 저는 묵묵히 남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은 연락이 끊기셨고 친정 부모님과 저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망이 없진 않다고 하셨고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런데 신이 정말로 있는 건지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남편에게 평생 쓸은 다 쓴 거라고 했고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했죠. 남편은 열심히 회복을 했고 퇴원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입원하는 내내 이를 갈았어요. 목숨 바쳐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죠. 제가 들고 있던 장기기증 서류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바로 잡혔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가 들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더군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그들은 정말로 감옥에 갈 것 같으니 그제서야 사과를 하더군요.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하니까 더 악랄하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이기려고 했고 다행히도 승소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때 자신이 정말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고소하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했으니 아마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어야겠죠.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검은 속내를 몇십 년간 숨겼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족이라고 믿지 마세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길 바래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